60세 이후 이걸 안 하면 전립선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워서 묻지 못하는 질문, 자위가 전립선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이걸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문제 제기. 여러분, 밤에 소변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깨고 계신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뭔가 덜 나온 느낌, 아직 남아있는 느낌,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라고 넘기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이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전립선 비대, 만성염증, 배뇨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평생 한 번쯤은 고민하지만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질문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위, 정말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인터넷에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몸에 좋다. 오히려 해롭다. 나이 들면 하면 안 된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은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묻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느낍니다. 대부분 알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혼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못된 정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부끄러움 없이, 과장 없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 전립선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이 들면 커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분비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매일 정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액체는 정자의 활동을 돕고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액체가 계속 생성되기만 하고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계속 물이 채워지는 작은 저장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소를 오랫동안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분비물이 내부에 정체되고 점점 농도가 짙어지며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조직이 민감해지며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으며 잔뇨감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배뇨 장애가 더욱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는 나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와 압력이 핵심 원인입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 혈류가 부족한 생활, 그리고 배출되지 않는 전립선액,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문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패턴과 생리적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정상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 배출, 즉 사정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이야기가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과학.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수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사정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질환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배출입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생성은 계속되는데 배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오래된 전립선액이 내부에 남아있고 세포 부산물과 노폐물이 축적되며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전립선 조직에 부담을 주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정한 주기로 배출이 이루어지면 내부 환경이 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즉, 오래된 분비물이 제거되고 새로운 분비물이 순환되며 조직 내 압력이 낮아지고 국소적인 염증 환경이 완화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은 썩지 않는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 적절한 사정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서 전립선 내부 환경을 정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적절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위 사정의 실제 영향. 그렇다면 실제로 자위 또는 사정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첫 번째, 전립선액 정체를 줄이는 데 도움. 정기적인 배출은 내부에 쌓이는 오래된 분비물을 줄이고 전립선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염증 반응 완화의 긍정적 영향. 정체된 상태에서는 미세 염증이 반복되기 쉬운데 배출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반 부위 혈류 개선. 사정 과정에서는 골반 주변 근육과 혈관이 활성화되면서 전립선 주변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감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배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해소는 신경계 안정과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빈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 근육 피로, 통증, 일시적인 불편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박적 행동은 건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리적 흐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호르몬 상태에 따라 적절한 빈도와 반응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빈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족해서 정체되는 것도 문제이고 과도해서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전립선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진짜 위험한 습관들을 짚어주면 영상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원하시면 그 부분도 조회수 터지게 이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해 1. 자위를 하면 전립선이 나빠진다. 이건 굉장히 흔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을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방식과 빈도 그리고 상태입니다. 무리한 빈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 강박적인 행동.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범위라면 전립선에 무조건 해롭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해 2. 나이가 들면 필요 없다.
이 생각도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기능은 더 예민해지고 혈류는 감소하며 배출 기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런 흐름 없이 계속 정체되면 오히려 불편감과 염증 환경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이 들었으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상태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해 3. 참는 게 몸에 좋다. 이건 자위뿐 아니라 배뇨 습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착각입니다. 참는 습관 압력 증가 기능 저하. 전립선과 방광은 참는 기관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올바른 이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적절한 배출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무리하지 않을 것. 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할 것. 즉,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립선 망치는 진짜 습관.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 여부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전립선을 더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것은 일상 속 습관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1. 소변 참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는 순간 방광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전립선까지 전달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 기능 저하, 전립선 압박 증가, 배뇨 흐름 악화, 결국 잔뇨감과 빈뇨로 이어집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마렵다 바로 간다. 이 원칙만 지켜도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 늦은 수분 과다 섭취.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야간뇨 증가, 수면 질 저하, 회복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립선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3. 운동 부족. 움직임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가 골반입니다. 혈류 감소, 산소 공급 저하, 노폐물 배출 저하, 전립선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루 1015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수면 부족.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염증이 억제되며 조직이 재생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증가, 호르몬 불균형, 배뇨 기능 악화, 전립선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야간에 자주 깨는 패턴 자체가 악순환을 만듭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전립선을 망치는 건 특별한 병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참는 습관, 흐름이 없는 생활, 회복이 없는 몸 상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문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결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소변은 절대 참지 않기.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는 순간 방광 압력 증가, 전립선 압박, 배뇨 기능 저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반복되면 잔뇨감과 빈뇨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마렵다 바로 간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야간뇨와 불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은 낮에 충분히, 밤에는 줄이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권장 패턴은 이렇습니다. 아침 오후 나눠서 충분히 섭취. 오후 늦게 점차 줄이기. 취침 전 최소화. 이렇게 하면 낮에는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밤에는 배뇨 자극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30후 1015분 걷기. 이건 간단하지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식후 가볍게 걷기만 해도 골반 혈류 증가, 전립선 산소 공급 개선, 염증 환경 완화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편하게 걷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규칙적인 배출 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은 정체의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없거나 너무 과도한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게 무리 없이 유지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수면 최적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이건 핵심입니다. 수면 중에는 호르몬 균형 회복, 염증 억제, 조직 재생, 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이 되지 않고 배뇨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정리하면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압력을 줄이고 흐름을 만들고 회복을 돕는 구조.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야간요 감소, 잔뇨감 완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질문.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액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정상입니다. 왜 줄어들까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전립선 기능 변화, 분비량 감소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경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한 노화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갑자기 눈에 띄게 감소한 경우, 통증이나 불편감이 동반되는 경우, 배뇨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사정시 이상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립선 문제나 다른 비뇨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핵심은 이겁니다. 서서히 변화하는 것은 정상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확인이 필요하다. 행동 기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편함 없음 점진적 변화 경과 관찰. 불편함 있음 갑작스러운 변화 진료 권장.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필요한 대응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습관, 흐름이 막힌 상태, 회복이 없는 생활, 이 3가지가 반복되면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배출은 전립선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숨길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 소변 후 남아있는 느낌, 작은 불편함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수면을 바꾸고 삶의 질 전체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남겨주세요. 예 2번, 3번. 앞으로 이 채널에서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함께 변화 과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강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 시니어 마음연구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에 따른 정액 변화 어디까지 정상인가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